저희 애들이 충성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꽤 잘 먹힐 거라 생각해요. 저희 애들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고등학교 크로커스입니다. 일단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보면은 두 학교와 이제 심사위원을 두고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서 원격으로 이렇게 배틀을 하는 형식인데, 최근 안 그래도 뭐 각종 예능에서 뭐 춤, 노래,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좀 인기였는데, 이거를 지역에도 응용할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새롭게 볼 수 있었던 지역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K-팝을 더 잘하시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이러면 각오하시길. 10, 9, 8, 7, 6, 5, 4, 3, 2, 1. 대결 전에 한마디 하시죠. 기대가 되네요. 예!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조금 긁혀가지고. 이제 댄스부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경연을 펼친다는 것의 소재로서 좀 많이 신선하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예체능적인 부분에서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조금은 부족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프로그램으로서 정규 이제 공영방송 프로그램으로서 그렇게 댄스 배틀을 펼친다고 하면 확실히 청소년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더 이제 나도 뭐 댄스부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예체능적인 부분에 대한 흥미라든지 이제 그런 관심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이게 그 친구들, 이 대정여고와 제주고 친구들은 실시간으로 이제 대결을 한 거다 보니까 춤을 추는데 어떤 친구는 이제 마이크가 이제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걸 막 대처하면서 좀 춤추는 모습, 그리고 그걸 보면서 좀 위태로운 모습에 좀 아슬아슬한데도 열심히 응원하는 친구들의 모습, 이런 게 좀 두루 담겨서 좀 생생하게 저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편집이나 이런 것도 되게 지역 방송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뭔가 편집 기술 이런 게 많이 가미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시도도 지역 방송에서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Shit till you get this. I'ma keep talking shit till you get this. I'ma bust up in the club with no guest list. Them other artists, I keep them more restless. I don't French kiss unless it's 50 Cent. Lyrical, we can share 'em like the president. Gonna be golden. You know we're gonna be golden. Everybody knows there's exceptions to Michigan. 1라운드 대결의 승자는 제발. 조금 멘탈이 나갔긴 했는데 그래도 이미 지나간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가봤을 텐데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좀 부러움도 느꼈고요. 이 학생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을 것 같고, 이걸 보는 이제 저와 같은 시청자분들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좀 훈훈했고, 또 이제 대정여고와 그 제주고, 대정여고와 이제 제주고 두 학교 간의 약간 열정과 패기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요즘 가뜩이나 이제 학업으로 많이 지쳤을 텐데 친구들이 이제 교실 밖으로 나가서 체육관에서 이제 한데 모여서
학교 그 친구들끼리 막 응원하는 응원전을 벌이는 모습도 되게 재미있었고 또 친구들 간의 이제 경쟁 심리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심사위원들이 이제 어느 팀을 고르는지 편말로 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이제 그 당시 학생들은 봤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거기 학생들이 댄스 배틀 펼치고 뭐 이제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친구들이랑 같이 울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 했던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그 추억들이 좀 떠오르니까 괜히 좀 아 맞아 저 때는 저런 승패 이런 거에 엄청 막 영향받고 저럴 때지 싶어서 요새 뉴스로 접하게 되는 어떤 청소년의 그 모습들을 보다가 확실히 그때만 가질 수 있는 감성을 딱 보게 되니까 아 되게 이제 괜히 막 제가 뿌듯하고 뭉클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가 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요즘에는 꼭 도시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면서 여유 있게 배우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죠. 다음 소식은 오민경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민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민경의 도전! 오민경입니다. 도전!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도전을 하고 오셨나요? 제가 지난주에는 왕의 도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대장의 도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제주엔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그런 리포터님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저는 그 이야기들이 뭔가 에피소드처럼 진행돼서 저는 굉장히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현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이슈들을 놓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는 뭐 6.3 지방선거도 있었을 거고 또 제주도에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이제 이주민들도 다양한데 그 이주민으로서 이제 제주도에서 뭔가 할 게 없을까? 또 제주도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뭔가 요즘에 유행되고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제주엔 프로그램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 좌영국입니다. 몇 개월 전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발견했을 땐 제가 살아있을까요? 제주에 모이는 곳이라면 이번에 딱 그 제주엔 영상 시작하자마자 그 리포터분이 연기를 딱 하는 그 독백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거 뭐지? 이제 왜 갑자기 연기를 하시지 싶은 그거로 인해서 좀 집중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연기를 연습하는 어떤 팀이었고 그 팀에서 연습하게 되는 과정이나 준비 과정에서도 되게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저런 활동을 제주도에서도 해볼 수가 있구나. 라는 그 딱 주의를 집중을 시켜주시니까 영상 보면서 되게 지루함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TV를 틀어놓으시면 옆에서 따라보는 정도였는데 지금 봤을 때 확실히 어떤 매체적인 발전의 흐름에도 잘 이제 적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인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재밌게 잘 보는 영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떤 대장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도전 뭔가요? 그 만장굴 재개방한 거 아시죠? 만장굴이 닫았었어요? 네, 만장굴 닫았었어요.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닫은 줄도 몰랐네. 네, 만장굴 이제 재개방했는데요. 네. 여기 진짜 초등학교 때 왔는데 대박. 2023년 낙석 발생으로 문을 닫았던 만장굴은 2년여간의 정비를 마치고 탐방객들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기 가본 지 오래됐는데 그죠. 여름에 가면 그냥 냉장고예요. 근데 여기 데크가 진짜 좋아졌어요. 다 돌로 깔끔하게 옛날엔 되게 울퉁불퉁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진짜 깔끔하게 돌로 싹 깔아져 있어가지고 걸으면서 보기에 너무 좋아요.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예전하고 확실히 바닥이 다르네요. 네, 진짜 안전해지고 편해지고. 여기 조명이 또 바뀌었대요. 만장굴이 다시 좀 이제 개편이 된다고 해서
잠시나마 또 이제 닫혀 있다는 것을 또 보았을 때 한편으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리포터님이 가시는 걸 보니까 만장굴이 또 이제 어떻게 개편이 되었고 아무래도 정말 우리 유네스코 또 이제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또 이제 지키고 또 이제 새롭게 좀 개편이 된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조금 다시 한번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이제 좀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단순히 그런 만장굴을 걸었을 때 이제 과연 이 정보까지 알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또 다시금 이제 그런 스튜디오에 돌아와서 리포터분이 또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또 정보성으로서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되고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3.2도예요. 그냥 반팔이란 말이에요. 여름인데 반팔 입고 다녀야죠. 수만 년의 시간을 품은 세계 자연유산 만장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돌아온 만큼 올여름 직접 걸어보며 제주 화산섬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자연의 흔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읽는 시사기획 이슈이따의 윤상권입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죠. 관련된 내용으로 이슈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이경용 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동연 시사평론가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잘 잤습니다. 예상한 대로 결과가 그래요? 예, 나와서 예. 제주도에는 상당히 큰 태풍의 영향이 있었고 물론 이제 막판에 태풍이 좀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그 태풍의 바람을 이기지는 못했다. 도지사 선거는 무난히 미성권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교감 선거가 관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판 여론조사에서 결국 고유석 후보가 상승 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게 결국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게 관건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역전에 성공하면서 당선이 됐죠. 이번 방송의 경우에는 특히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 편성이 돼가지고 시청자로서 어떤 사람들이 당선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특히 이제 제주의 경우 선거 투표율이 56.4%로 전국보다 조금 밑돌았었거든요. 근데 왜 밑돌게 됐는지 도지사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좀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부터 시작해서 교육감, 보궐선거, 국회의원 등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입체적으로 다뤄줄 수 있어서 이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이제 좀 지형 변화가 있을까 좀 다뤄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역의 어떻게 보면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에 대한 이제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선거에 대해서 제주 MBC가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바로 지역 이슈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거에 대한 어떤 결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당선인의 이제 공약 사항들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이제 인수기간 내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제 두는 거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두 분의 패널들의 어떤 날카로운 분석들이 참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 그 관심이 상당히 집중돼 있어서 도지사는 거의 민주당으로 가는 분위기였고요. 여기서 진다는 것은 엄청난 변수가 작용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과는 그대로 예측대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흘러갔다. 저는 어떤 면에서 7대3까지도 봤는데 6대4 정도로 한 거는 국민의힘이 문성유 후보가 아무래도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각 진영을 좀 대표하시는 두 분이 이제 패널로 나왔는데 한 패널을 각 진영에서 한 2명 정도 그리고 좀 더 성별이나 나이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루는 그 주제 자체가 우리가 흔히 지역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민들이 바라는 생각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가장
시적절한 어떤 정책 사항들, 또 시적절한 주제들,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제작이 됐고 또 실제 방영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현안 위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미래적인 약간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결국은 제주도 역시 제주 지역 사회 역시도 기존의 관광이라든지 1차 산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의 도민들이 이제 먹고 살 먹거리들 그리고 미래의 일자리 창출들 그리고 계속 유출되는 청년 인구들을 어떻게 또 제주도라는 그 틀 안에서 지역 사회 안에서 담아놓을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앞으로의 이제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다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걸으려고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무 한 그루 베어내지 않고 인간의 보폭만 움직일 수 있으면 된다. 70cm만 확보되면 된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사람을 품은 길 제주 올레. 한 사람의 꿈이 길이 되고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마비행길 최준봉입니다. 전 지금 제주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 올레 6코스. 이 길에는 눈부신 바다와 제주의 삶 그리고 오랜 역사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풍경에 머물고 때로는 잊지 말아야 할 시간을 마주하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아무래도 이제 제주 올레길을 만드신 고 서영숙 이사장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제주 올레 6코스를 걸으면서 또 다양한 지역 주민분들 또 이제 제주 올레지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올레길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제 올레길을 걷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또 좋았던 거는 그 우리가 사실 저도 제주 도민이지만 도민한테 이제 올레길 근처 걸을 수 있는 그런 맛집을 추천해 달라라고 하면 저도 사실 제주 도민으로서 맛집을 잘 모르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제 MC분께서 직접 걸어보면서 또 이제 거기 이제 현지 지역 주민분들도 만나고 또 이제 그런 맛있는 그런 밥집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주의 그런 음식 테마도 이제 소개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레시장에서도 이제 직접 음식을 먹어보면서 또 이제 제주도의 그런 좀 정겨운 문화를 좀 이제 우리 시청자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게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올레시장은 이제 서귀포를 대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계절을 피워내고 그 곁에는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작은 표식들이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러져서 다시 달아야겠습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표식을 살피고 고쳐매는 일, 올레지기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지요. 떨어져 있으면 주위에 나무에 묶어서 가주시면 뒤에 걷는 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잘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떼거나 어디 그냥 배낭으로 해서 뭐 기념물을 가져가면 안 되죠. 이거 하나가 그 올레길을 표시하는 그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하는 그 빨간 그 표시하는 그런 리본이 있는데 실제로 올레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이제 기념으로 또 이제 가져가려고 그 이제 나무에서 이렇게 훼손을 한다는 점을 저는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처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도 올레길을 걷다가 사실 길을 잃어본 적들이 조금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 리본의 소중함이라든가 이제 훼손을 이제 하지 않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또 정보성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두 및 포구는 올레꾼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쉼터이기도 합니다. 눈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저 멀리 섭섭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시원한 음료 한 잔에도 여행의 즐거움은 더해지죠. 빨리 가기보다 잠시 머물러 풍경을 바라보는 일, 제주 올레가 품고 있는 쉼의 모습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래도 지역의 방송이라고 하는 MBC에서 이제 취재를 한다면 보다 뭔가 더 깊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가는 곳곳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광 안내도에서 설명되는 거 혹은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제 보다 더 어떤 깊이 있는 것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 시나리오 내지는 어떤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제주도민 역시도 그냥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부분이 이런 숨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좀 더 정보형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네, 인문학으로 만나는 4.3, 4.3과 여성.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윤상보입니다. 올해로 4.3은 78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4.3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유독 여성의 목소리는 뚜렷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여성들에게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써온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40년 전부터 이제 증언 체록을 하면서 특히 여성의 삶에 주목해온 작가 양경인이라고 합니다. 사상과 여성이라는 이제 구술 작업을 5건의 단행본 작업을 같이 해왔고요. 지금은 사상평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정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48년을 배경으로 산과 바다를 건너는 한 모녀의 생존 여정을 담은 한란이라는 영화를 만든 하명미라고 합니다. 네. 78주년 맞아서 이렇게 기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주와 여성이라는 주제가 조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소설, 한강 소설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영화 한란 그리고 내 이름은까지 사상과 이제 여성을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의 포커스를 맞춘 인문학 작품들이 좀 요즘에 각광받으면서 덩달아 4.3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딱 이런 시점에 사상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콘서트를 다뤄주셔서 아주 적절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4.3과 여성이라는 주제처럼 패널 분들도 세 분 다 여성을 모셨는데 뭐 4.3 평화 문학상 수상 작가부터 또 평화재단 관계자분 그리고 이제 영화 한란 작가님까지 좀 각계의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여성 인사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4.3의 역사를 그냥 이제 훑는 게 아니라 인문학 관점에서 이제 살아온 제주 4.3을 겪으면서 살아온 여성들 그런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생명력을 좀 다뤄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처음 제주를 왔는데요. 네. 근데 그때 살기 시작할 때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과는 정말 다른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고 그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술 활동이나 문학 작품 활동을 통해서 이 4.3을 알리시는 분들을 굉장히 좀 좋았던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은 중간중간에 이제 그 팀장님이나 그런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참고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영상들의 그런 것들이 좀 체증 영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의미를 해석하는 거라던가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AI 영상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AI 영상이라던가 또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 4.3 사건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 유족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패널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AI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시각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4.3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고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구나 정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를
뭔가 쉽고 조금 더 오목조목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제 해안마을에 수용소가 하나 이상씩은 다 있었다고 보면 네. 그러한 피해가 전도적으로 있었을 밖에 없던 상황이고요. 그러한 피해들을 겪고 여성의 피해를 겪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만났던 할머니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일부러 이제 그 토벌대를 피해서 뭐 항아리 속에 숨어 있다거나 밤이면 숨어 있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너가 희생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너희 결혼이나 이런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을 유지들이 논의로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당한 여성들이 끝나면은 그동안 이제 4.3을 다루면서 아무래도 비교적 여성보다는 남성 희생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4.3은 보통 남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작품들이나 그리고 또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다뤘던 게 여성이라는 4.3 중에서도 이제 여성의 목소리를 다뤘다는 점이 좀 더 인상 깊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한란 감독님이 방송 중에 이제 4.3에서 이제 여성이나 아이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부분 그런 게 좀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좀 동감을 하면서 이제 제주 여성회 같은 경우 4.3을 겪으면서 물론 남성분들이 많이 희생 당하셨지만 이분들도 그에 못지않게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여성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조명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남성 활동가들은 그 본인들이 그 하던 거하고 생활이 다른 경우를 많이 내가 느꼈어요. 근데 여성은 몸으로 체득이 됐기 때문에 예. 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사실 이제 그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여성운동에 헌신했지만은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그 공까지도 조명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감독님께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눈짓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다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4.3 인문학에 대해서 토크 콘서트로 진행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그 앞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토크 콘서트처럼 이제 4.3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제주 도민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4.3 유족분들을 조금 모셔서 4.3과 또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이제 또 패널들의 청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듣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토크 콘서트 자체가 1부, 2부로 나뉘어졌던 이유가 아무래도 그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1부, 2부로 또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2030 세대가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라던가 인스타그램 보시게 되면 릴스나 쇼츠 이제 짧은 그런 단편 그런 영상 콘텐츠에 적합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 이외에 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패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조금 유입을 유도해야 될까 좀 굉장히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주시 한림읍 비덕 1리에 특별한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일평생 물질을 해온 베테랑 해녀 10분의 은퇴식인데요. 수십 년간 물질을 해온 해녀들의 감동 스토리가 은퇴식을 꽉 채웁니다. 37년생 42년 5월 25일 양정자 몇 년생은 잘 모르겠는데 25 이성아 91살이면은 숙명처럼 바닷속에 몸을 던져 가족을 먹이고 마을을 도우며 살아온 해녀들. 그 긴 세월의 무게가 실감나는 시간입니다.
20, 30엔 이 7, 80 낙하보다는 꿈에도 생각 안 했었다 이게. 그땐 좋은 시절이.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아쉽게 그만두게 됐어요. 진짜 젊을 때 1등에 난 거 맞아봤어요? 예, 1등 했습니다. 진짜로? 예. 지금도 현실은 이 마을에서 지금도 안 아파신 분이 우선 프로그램을 딱 보는데 이제 제주어를 쓰시는 삼촌 3명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PD님과 제주어로 이제 좀 정감 있게 시작하는 부분이 딱 이제 한눈에 사로잡았던 것 같고 첫 그 장면부터. 근데 이제 이 이면을 들여다 보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삶을 일구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서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삼촌들의 이야기로 이제 제주 해녀 이야기를 다뤄주셨는데 뭐 8살부터 물질을 시작해서 90이 되도록 물질을 하신 분, 그리고 어릴 때 국회의원이 꿈이었다던 어르신까지 다양한 해녀 삼촌들의 사연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그 제주 MBC에서 해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뤄주셨지만 이번이 좀 더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출항해녀를 다뤘다는 점인데 제주에서도 해녀 하면은 되게 강인하고 그런 분들이라면 또 전국 각지에 나간 해녀분들이 이렇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보지 못한 지점을 콕 짚어준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영도 해녀는 뭐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 밖에도 뭐 청산도 해녀, 구룡포 해녀, 이제 전국 바다 각지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해녀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그 지역민들의 뭐 텃세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좀 배척하려는 그런 것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그 사회에 동화되었는지, 그럼에도 이제 물질을 놓지 않는 역시 제주 해녀의 강인함을 엿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물질을 하며 털을 잡고 살던 김화순 해녀는 장남이 살고 있는 충북 제천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저동항에서 배가 침몰 사고를 인해서 지금 바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고 섬과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제천시가 앞으로 발전했으니까 너가 거기 가서 좀 사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맏아들이 제천도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 김하순 해녀는 둘째와 셋째 아들 생각에 울릉도를 못 떠나시다가 이제 노환이 와서 첫째 아들을 찾아서 제천으로 와서 있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저동항에 있는 행남등대 앞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늘 보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언제 살아서 돌아오느냐. 해녀라는 그 직업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그런 어떤 문화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공연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막 이제 그 해녀 출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공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저는 당연하게 뭐 이제 해녀라는 게 뭐 우리 할머니도 했었고 누구네 할머니도 했었고 한 건데 그게 어떤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그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연도 하고 이런 문화 발달적인 흐름에 같이 가다 보니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몸담았던 그런 직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울릉도는 물론 독도 역시 제주 출항해녀의 역사가 깊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1950년대 독도 의용수비대의 요청으로 독도 어장에서 미역과 전복 등을 채취하며 물질을 해온 출항해녀. 뿐만 아니라 경비 활동에 필요한 물품 운반, 식수 보급, 식량 조달 등을 돕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제주 해녀들의 활동은 독도 어업권을 지키고 독도 영토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제주 해녀들이 독도 의용수비대 요청으로 독도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미역과 전복을 캐고 또 식수와 식량을 지원하면서 또 독도 수호 활동에도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진짜 제주 해녀 어르신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해녀라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을 해녀 물질이라는 그런 기술을 갖고 그러면 이동과 그다음에 또 그 타 지역으로 나갔을 때 그 지역에 녹아들면서 그 물질이라는 것 제주인들이 이제 제주 여성들의 어떤 강인한 물질이라는 걸 통해서 그 지역 안에서도 굉장한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 그게 결국 우리 제주인의 어떻게 보면 정신이자 기질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컨텐츠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이거 역시도 지역 문화와 관련된 아카이브로서 굉장히 훌륭한 내용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전통 문화적 관점에서 제주 해녀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 어떤 그 학문적 영역에서 뭐 경영이라든지 혹은 경제적 관점이라든지 또 저희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그런 소통의 관점에서 해녀 문화는 앞으로도 다뤄야 될 영역이라든지 주제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출랑 해녀 같은 것, 지역 문화유산을 간 역사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도 많은 시사점을 이제 지역사회에 던져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얼굴 나와 당신의 얼굴. 자, 오늘 주제가 나와 당신의 얼굴이라서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보고 싶은 얼굴이 있을 거 아닐까.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우리 동생 시신 어디다 갖다 딴 사람이 어디다 갖다 묻어버려서 동생 시신도 못 찾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서 끌려 나갈 때를 상상을 해서 이걸 그린 겁니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게 살아가지고 이제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예쁜 옷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1947년부터 7년 넘게 벌어진 제주 4.3 사건은 3만여 명이 희생된 비극입니다. 특히 주민 절반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피해가 컸던 북촌마을 사람들에게 그 참상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잘들 곱다. 어머니라면서 잘도 곱다 커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3대 독자 아들 하나만 살려달라고 막 저 어머니가 그 애원하는 노래를 막 지금도 귓고냥이 쟁쟁해요. 그 말 끝나자마자 그냥 총소리를 총으로 팍 쏴보니까 그냥 끝나버렸죠. 등 뒤에 총을 맞은 저는 기적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운명은 비극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는데 한 6개월쯤 있는데 이제 윤록화가 또 찾아온 거예요. 아, 화장한 줄 알았는데 화장 안 했다고 공동묘지에 가서 이제 매장을 했다더라고. 아 그러면 좋다 너 생각이 어떠냐 이랬더니 무슨 생각이면 무조건 나는 어머니 아버지 쳐줄 생각밖에 안 했어요. 돈은 아무 많이 들어도 좋으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혼정이 끌랑이 일하는 거 조금 도와줬다 예. 잠자는 분 자꾸 일리 습되게 미안하다. 속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가만히 있는 분 이렇게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적으로요 죄송했죠. 잠든 부모님을 깨운 죄스러움보다 앞선 건 부모님이라 당당히 부르고 싶은 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이제 본인들이 입증해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유골들을 파묘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DNA 검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4.3 유족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뭔가 그 부분에서 뭔가 이제 되게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그런 유족 검증이란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또 제가 이제 다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여전히 500여 명의 그런 4.3 유족분들이 그런 가족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제가 비록 4.3 유족이 아니지만 우리 그 제주도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주도민들의 그런 뭔가 뭐랄까요, 지금 계속해서 힘든 그런 마음들을 잠시나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감정이입을 하면서 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이 했고 좀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어른들도 정말 세대를 잘못 만났구나 이러고 또 마침내 법원의 판결로 부모님의 진짜 딸로 인정받은 윤옥화 할머니. (80) 넘으면 90이다 하는데 한 가지밖에 꿈 없어요. 한 가지가 뭐예요? 항상 그냥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곁으로 호노련 법원에서 이제 연락 올 건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 4.3 유족이 이미 너무 많았고 제 주변에서 보게 되는 사례들도 뭐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뭐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4.3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미 친자 연결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제가 한 번도 이게 친자 확인을 뭐 못 받아서 뭐 인정을 못 받았었다라는 내용은 단 하나도 몰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4.3에 대해서 평균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축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친자 연결이 되지 않아서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서 그런 친자 연결을 받지 못한 사례들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지금에서야 법적으로 어떤 이제 개선 처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서야 좀 알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돼 있지 않은 건 그 동네 아버지 이름 아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언니, 사방 이름이야. 문복이 형 알아줘 이름? 식냉이. 응. 식냉이. 또 두 번째 거는 공예. 아이고 똑똑해. 엄마 아빠한테 데려다줬어. 아빠 엄마 데리고 왔어요. 나도 많이 컸어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겠어. 그럼 뭐 어떡해. 야, 이렇게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초콜릿을 몇 개 샀어? 좀 먹어보겠니? No, thank you. You. I had black.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그분들이 이렇게 유족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전쟁에 대한 그런 뭐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에서나마 또 이제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거기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벅찼던 것 같아요. 이제 한글을 배우신다던가 심지어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조금씩 이제 배워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삶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고 지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조금 보게 된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고요. 사랑한다고 I love you 그런 거 좋아한다고. 맨날 봐요. 이거는 여기 서류 속에 묻어놓은 거지만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서류 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와 딸이라는 당연한 증명이 할머니에겐 남은 생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사상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그런 식의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사.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거는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혹은 국가가 다 해결해 주느냐 그런 문제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목소리가 주어진 그런 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 사실 이제 드러나 보면은 그게 이게 한 인물의 문제 혹은 지역에서 피해당한 어떤 도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우리 지역의 문제고 제주의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숨어있는 문제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라는 사회 자체가 정말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역 청소년들을 다뤘다면 가령 뭐 지역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 그리고 뭐 이제 이주해 오신 분들 이런 제주 구성원으로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모습을 좀 담을 수 있다면 그게 지역 방송으로서 되게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제주 MBC의 고유한 컨텐츠들을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에게 도달시킬 거냐. 그 채널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쉽게 말해서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젊은 세대들도 충분히 그 MBC 프로그램을 보고 재밌다고 느낄 수 있고 참여할 어떤 의지도 생기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세대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좀 대외적인 부분으로서도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